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많아요. 소금하고 레몬하고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죠. 이사님 평생을 소금을 연구하신 분으로서 소금하고 어떤 음식하고 좀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렇죠. 시청자들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을 이제 수시로 이렇게 먹으면서 하고 음식 할 때, 밥할 때 소금을 넣어서 이제 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보관성과 이런 게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시원한 어떤 걸 드시고 싶어 하는 경우도 생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몬 같은 경우를 해서 소금하고 결합시켜서 먹으면 아주 레몬이 갖고 있는 효과, 뭐 비타민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플러스 소금이 갖고 있는 미네랄 효과를 결합해서 먹으면 상당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많아요. 소금하고 레몬하고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죠. 뭐 소금을 먹는 것보다는 그런 걸 추가하게 되면은 보완 효과들이 되기 때문에 레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많이 먹고 비타민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섭취보는 한 200ml 물에다가 레몬즙 2분의 1개 정도를 짜서 이렇게 넣고 소금을 한 1, 2g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건강에 아주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갖고 있는 위를 좋게 하는 효과에 플러스 효과가 되다 보니까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을 시작할 때 레몬 소금 차 내지는 뭐 소금 음료 하나 만들어 드시는 것도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상쾌한 하루 시작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그냥 기름을 이게 입에다가 이렇게 한 스푼씩 넣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드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소금과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를 타서 같이 드시는 것도 상당히 그 보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네랄 측면이 있고 오일, 기름 같은 경우는 그 기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영양 물질은 아니 미네랄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결합을 해서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드시는 분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소금하고 결합시켜서 먹으면은 상승작용 내지는 보완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건강상의 증진 효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공복에 소금과 물을 적당하게 섞어서 한 잔에서 드시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철 되면 이제 매실, 좀 있으면 이제 매실 나올 철이 됐는데 매실을 많이 담궈서 이렇게 먹죠.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담그는 분들이 없는데 매실의 효과가 상당히 있죠. 옛날에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매실을 먹고 더 질환이 낫는 것 때문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게 매실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기력이 쇠진할 때 매실차 한 잔 상당히 좋은데 여기 플러스해서 소금을 살짝 가밀해서 만들어 드시면은 상당히 미네랄 효과 플러스 매실이 갖고 있는 효과를 통해서 긍정적 효과들을 보시는 게 많고 그렇게 드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루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매실액 한 스푼에다가 따뜻한 물 200 정도에다가 소금 한 1g 정도 넣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은 한여름에 어떤 여러 피곤함과 땀으로 이제 소진된 여러 가지 미네랄과 기력을 보충하는 데는 아주 유익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해 드시면은 매일매일 일상이 아주 상쾌하고 좋을 겁니다. 녹차, 차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 종류도 무지 많고 그런데 이제 차만 마셨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가 좀 있어요. 카페인 성분도 많이 있고 이게 또 이전 작용을 촉진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수분을 빼가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네랄 소금을 첨가를 해서 드시면은 그런 부분이 다 보완이 되면서 차의 어떤 장점과 미네랄 소금의 장점이 결합하게 되면은 차를 통해서 먹는 게 많아요. 저도 이런 경우 참 많은데 어떤 이제 지인들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이제 보통 커피를 내오든가 아니면 차를 내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지인의 집을 갔던데 이 지인 부부인데 남편분이 이렇게 장기침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민사항이 이제 장기침을 자주 하니까 이제 뭐 대화에도 문제가 있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내고 오기 때문에다가 야, 여기 차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저 갖고 있는 소금을 이제 타서 이렇게 드렸어요. 맛이 괜찮네? 그러면서 한 잔을 다 비워내니까 이분은 이제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안 하네? 이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로부터 이제 저희 소금을 이제 챙겨서 드시는데 지금도 기침을 안 하고 이제 가세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좀 나중에 물어봤어요. 지금도 기침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녹차를 드실 때 녹차도 보면 이제 맛도 향도 괜찮지만 심심한 맛인데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첨가하게 되면 맛도 좋아지고 미네랄 보충도 되고 차의 부작용이 해결되고 그래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에다가 한 소금 1g 정도 넣어서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침에 이제 건강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죽 같은 걸 먹는 경우 있어요. 흑임자라든가는 뭐 검은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죽을 만들어 영양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다가 미네랄 소금을 첨가해 드시면은 상당히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에는 소금이라는 게 바로 연결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뭐 두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먹을 때 소금 첨가를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해 갈 때 어떤 데는 급해서 아침도 못 먹고 갈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가서 휴게소에 들려서 아침 햇살이라는 음료를 이렇게 사요. 그게 이제 뭐 쌀 성분도 있고 뭐 당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한 포를 탁 집어, 3g 3 넣어가지고 딱 흔들어 가면 아주 간이 맞아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죽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거 먹을 때 소금을 타서 먹게 되면 확실히 효과가 올라가고 맛도 좋아지고 영양 보충도 됩니다. 제가 이게 항상 소금과 죽 하게 되면 저희 아버님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살았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는데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탄광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질이라는 이제 질환에 걸려서, 이질이라는 게 설사를 이렇게 하는 질환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감염에 우려됐고 이러니까 이제 탄광에서 빼가지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창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몸은 그 모양이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 말도 좀 배우신 분이에요. 일본 사람하고 소통이 되고 일본 일을 도와주고 있었나 봐요. 그분이 이제 몰래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아버님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 소금이 뿌려진 그 죽 맛을 아버님이 잊지를 못해가지고 내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견디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한 거예요. 이제 일본이 물러갔잖아요. 탄광도 지키던 놈들 이런 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게 금고도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다 파가지고 다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이제 다 고향으로 가라. 그런데 갈 때 뭘 챙겨갈 것이냐. 이분이 소금을 챙겨가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소금을 챙겨가 귀찮은데 대부분은 그랬는데 제 아버님 그 소금을 챙겨가지고 뭐 대남통에 어디에 넣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그 대륙을 횡단해서 전쟁이 끝나는 무법천지 시대에 그게 뭐 관리고 행정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바다를 건너서 한국까지 오는데 한국에 와서도 차가 없으니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8월 15일 날에 이제 망했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오신데 그 다음에 보리가 필 때 왔다니까 그때가 한 7월에 온 거예요. 거의 1년 만에 온 거잖아요. 1년 동안 일본은 대륙을 횡단해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의 대륙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왔겠죠. 이거 온 거예요. 근데 그 오는 과정에서 그 소금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그 소금을 챙겨서 못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죽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쨌든 살아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가 태어날 수가 있게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죽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죽 같은 거 드실 때 미네랄 소금을 이렇게 간을 해 드시면 미네랄 보충도 되고 죽도 맛있고 일석삼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영양식으로 죽을 드신다 그러면 소금을 첨가해 드시는 걸 권합니다.